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해석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컴팩트하게 해볼게요. 최대한 좀 짧게 가야 되는데 너무 좀 길게 하면 지치거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의 간단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지금 함수와 함수값, 1차 함수, 기울기와 절편,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1차 함수를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데 1차 함수를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를 알아보면서 1차 함수인지 확인하는 정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결과물을 도출하는 건 기본적으로 응용수리에서 많이 나오는 포맷이긴 하죠. 그래서 응용수리와 자료해석에서 일단 나올 수 있는 포맷이기 때문에 여기 4개 단원을 좀 다루게 되고요. 여기서 개념 기출 적용, 개념 적용 기출 사례로는 딱 한 가지를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거 뭐 문제로 볼 것도 없어요. 이겁니다. A 대비 B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 대비 B가 뭔데요? A 대비 B가 A분의 B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이건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득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왜 여기 단원에서 이걸 기출의 예시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들어간 문제는 정말 많거든요. 자료 해석에서. 선택지 1번부터 5번 사이에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A 대비 B죠. 혹은 질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뭔데? 라는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함수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함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1차 함수예요. y는 ax예요가 아니라 함수라는 건 1차, 2차, 3차, 4차도 함수지만 다른 것도 있는 겁니다. 함수는 그냥 뭐냐면 하나를 넣어서 어떤 하나를 대입하면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면 함수입니다. 하나를 넣었는데 2개의 결과가 도출된다? 함수 아닙니다. 안 넣었는데 결과가 나온다? 함수 아닙니다. 하나를 넣어서 하나가 나오면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를 넣어서 하나가 나오면 함수입니다. 이걸 함수라고 하죠. 단순하죠?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함수를 골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시험 때 보게 될 함수는 저런 상황적으로 하나를 넣어서 하나가 나오는 상황 중,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도 가능한 함수가 되겠지만 1차 함수를 제일 많이 보기는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볼게요. 한 개에 500원인 사탕 X개를 사면 금액. 자, 사탕을 몇 개 사느냐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죠? 하나를 넣으면 하나가 나오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1 넣어서 1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넣어서 어떤 결과가 하나로만 나오면 함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 역시 한 변의 길이가 정해지면 둘레도 정해지겠죠. 자, 그리고요. 초가 분속으로 타들어갈 때 타들어간 초의 길이. 역시 속도에 따라 타들어간 길이가 정해지겠죠. 그리고 자연수 X보다 큰 자연수. 자, 어떤 자연수보다 큰 자연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함수가 아닙니다. 4번이 함수가 아니네요. 5번. 자연수 X의 부호를 바꾼 수. 그렇죠? 부호를 바꾸면 정확히 어떤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넣어서 하나가 나오면 함수다.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 값을 구하는 걸 해보죠. 하나를 넣어서 하나를 나온다라고 했는데 말로 하는 거 말고 표현이 없을까요? 있죠. 바로 그 표현이 여기 이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y는 하고 식은 매번 다른 겁니다.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상황도 있다고 했죠.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y는 fx, x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넣으면,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에 무언가를 대입하면 결과물이 나와요. 이게 함수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a를 넣으면, 함수, 펑션에 a를 넣으면 b가 돼요라는 표현을 fa는 b라고 하죠. 만약에 2를 넣어서 3이 돼요라고 한다면 얘를 2라고 쓰고 결과를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5가 돼요 라고 먼저 나오고요. 예시입니다. A값 구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자, 빼기 1을 넣으면 5가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빼기 1 넣어서 5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식은 실제로는 AX잖아요.
야, 여기다 빼기 1을 넣으면 A한테 빼기 1을 곱하는 거죠. 그럼 빼기 A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5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5라고 하면 빼기 A가 5니까 A는 몇입니까? A는 빼기 5가 되죠. 그래서 여기 A 자리에다가 빼기 5로 식을 다시 쓴 겁니다. fx는 빼기 5x. 이 fx가 y랑 같은 뜻이니까 y는 빼기 5x라는 표현도 있는 거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식을 실제 시험에서 구하는 거를 할까요? 아니요. 그건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런 식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70번 문제 볼게요. 두 함수에 대해서 결과물 구하기입니다. 대입하고 결과물 구하기 정도 지금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f3 루트 3이면 넣으라는 거죠. f에다가 여기 식에다가 x에다가 3 루트 3을 넣으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제곱근 배웠죠? 다시 한 번만 좀 상기시켜 드릴게요.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면 몇이 됩니까? 3이 되는 거죠. 루트 안에 똑같은 걸 2개 곱해야 정상적인 정수가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 보도록 해야겠죠. 자,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루트 3 곱하기 x라고 되어 있는데요. 루트 3 곱하기 3 루트 3 그리고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트 3이랑 3 루트 3을 곱하면 9가 돼요. 9에다가 3분의 2를 더하면 3분의 29가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g에다가는 6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6을 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다가 6을 이렇게 바로 넣어볼까요? 2랑 6이랑 약분하면 3입니다. 3에서 3을 빼면 0이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g6을 빼야 되는데 g6은 0이니까 결국에는 이 자체가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죠. 기본적으로 함수가 뭐예요? 함수 값이 뭐예요가 아니라 그냥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번 시간엔 여기가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울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함수로 가서 기울기가 중요한 형태를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일단 지금 1차 함수라는 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비례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정비례 어떻게 썼죠? 정비례는 y는 ax라고 했죠. y는 ax. 이게 정비례였죠. 여기에 숫자가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하는 것 정도가 붙는 것까지를 1차 함수라고 합니다. 물론 얘만 있어도 1차 함수고요. 뒤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1차 함수로 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 분모에 문자가 가는 건 1차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모에 가면 1차 함수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y는 ax 플러스 b. 이게 1차 함수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죠. 일단 제일 첫 번째 포인트 봅시다. 지금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y는 ax라는 정비례 배울 때요. 정비례는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더하기 숫자가 붙으면 더하기든 빼기든 뭐만큼이 붙으면 그만큼 직선이 통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에 양수면 위로 올라갈 거고요. 음수면 내려갈 겁니다. 아시겠죠? 양수면 올라가고요. 음수면 내려갈 겁니다. 아시겠죠? 양수면 올라가고요. 음수면 내려간다 정도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이때 명칭은 요 뒤에 붙는 숫자의 명칭은 y절편이라고 합니다. y절편이요. 뒤에서 절편 얘기도 좀 할 건데 먼저 좀 얘기한다면 뒤에 숫자가 붙으면 이걸 통으로 y절편이라고 합니다. y절편만큼으로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가? 정비례 그래프가. 그게 1차 함수.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가 그대로 있거나 움직이는 것을 1차 함수라고 한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71번 문제를 보죠. x, y의 관계식이 1차 함수가 아닌 걸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1차 함수 어떻게 쓴다고요? y는 ax 더하기 b의 형태를 가진다고 했죠. 자, 세로의 길이가 x, 가로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래요. 둘레의 길이는 y라고 했으니까 세로랑 가로를 몇 번씩 더해야 됩니까? 2번씩 더해야 되죠. 그러면 y는 x도 2개, 저 숫자 20도 2개. 그래서 y는 2x 더하기 40. 이게 둘레가 되죠. 두 번째, 한 변의 길이가 x인 마름모의 둘레의 길이.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y는 4x가 되죠. 어때요? 지금 1번이든 2번이든 다 1차 함수 맞는 겁니다. 숫자 곱하고 숫자 더해줬고 여기는 숫자만 곱했고요. 세 번째,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y는 역시 한 변의 길이가 총 4개 똑같으니까 4x. 역시 1차 함수죠. 알약을 2개씩 x일 동안 먹었을 때 먹은 약의 개수는 y는 2x 되겠죠. 5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y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해줘야 되죠. 혹시 몰랐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곱하면 이건 x의 2제곱,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수 형태죠. 이건 2차 함수가 됩니다. 1차가 아니라 2차 함수죠. 그래서 5번, 1차 함수가 아닌 건 5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기울기와 절편. 이게 사실상 거의 마무리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 우리 보통 기울기라고 하면요. 여긴 지금 기울기가 2다 절편 1이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써놨는데 원래 어떤 각도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요만큼의 각도를 제가 뭐 60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익숙하죠. 초등학교 때 이제 각도기 같은 걸로 각도 재는 거 배우잖아요. 이게 각도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몇 도라고 하는 걸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60이라고 써서 60분법이 아니고요. 뭐 72도, 80도 이런 거 다 60분법입니다. 그렇게 읽어주는 걸. 근데 직선, 그러니까 1차 함수를 쓸 때 기울기는 60분법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기울기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아무 때고 그 기울기의 어느 위치에서건 수직으로 내려서 밑변과 높이의 비율, 이건 계속 일정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내리든 밑변과 높이의 비율은 계속 일정합니다. 밑변과 높이 비율은 계속 일정해요. 그래서 이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일정한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 밑변을 하나라고 볼 때 높이는 얼마에 해당하는지의 표현이 기울기가 됩니다. 이게 새로운 기울기인 거죠. 만약에 밑변이 하나예요. 근데 높이도 하나입니다. 만약에요. 그러면 기울기는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것분의 이것. 이게 이제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울기가 2라고 되어 있으면 각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밑에를 하나라고 할 때 높이를 2개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칸분의 2칸. 그러면 2인 거죠. 기울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2라는 거고요.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절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뒤에 붙는 숫자를 y 절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y는 2x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놈. 그러니까 대략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 그러니까 x축, y축이 있을 때 이런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을 여기 절편이 1이라고 그러면 모두 통으로 위로 한 칸 올려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y는 2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라는 건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했습니다.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는데 왜 얘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돼 있느냐? 왜 이론은 정확히 이렇게 돼 있냐면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면 무조건 양수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림이 직선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밑변분의 높이면 3분의 2가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자, 여기 오른쪽으로 가죠. 지금 오른쪽으로 갈 때 직선은 어떻게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할수록 점점 값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빼기 2인 거고요. x값의 증가량은 더하기 3일 때 y값은 빼기 2가 된 걸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빼기 3분의 2가 된다라고 읽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울기라는 거는 증가량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 볼게요. 지금 그림을 보면 오른쪽으로 쭉 갈 때 여기 오른쪽으로 갈 때는 증가 더하기 1이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있죠. a죠. 그럼 1분의 a가 되는 거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근데 이걸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할 거냐면 x의 증가량 대비 밑변 대비 높이. 그게 기울기가 되죠.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자
A 대비 B라는 것은 A분의 B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랑 똑같다? 결국 A 대비 B는 밑변과 높이, 기울기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A 대비 B로 나올 때 우리가 기울기로 인지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아시겠죠?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절편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 지금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y는 ax 더하기 b가 있으면 이거 그림 그리고 이 기울기에 맞춰서 그림 그리고 이거만큼 통으로 직선을 올리거나 내리면 된다고 해서 여기를 y절편이라고 했는데 사실 y절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정확히 절편은요. y절편이라는 건 정확히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x한테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이게 y절편입니다. x한테 0을 넣어서 나오는 y값이 y절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돼 있지만 x절편은 y한테 0을 넣어서 나오는 x값이고요. y절편은 x한테 0을 넣어서 나오는 y값입니다. 그러니까 x절편은 x절편 콤마 0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y절편은 0, y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정확히는. 그래서 사실 절편은 x절편, y절편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질문으로 나올 거냐? 아니죠. 그냥 해설에서도 질문에서도 그냥 저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0을 넣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보고서형, 그래프형의 문제에서 얼마든지 이 용어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가 있을 때 여기에서 x한테 0을 대입하면 y절편은 0, b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 y에다가 0을 넣었다고 합시다. y에다 0을 넣으면은 여기 x절편은 빼기 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빼기 a분의 b, 0이면 이건 x절편으로 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번 문제 볼게요. 1차 함수 y는 5분의 2x 빼기 1에서 기울기를 a, x절편을 b, y절편을 c라 한대요. 자, 기울기는 뭐죠? 이게 기울기입니다. 요 x 앞에 붙는 거 이게 기울기예요.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밑에가 5칸일 때 위에가 2칸인 형태인가 봐요. 그래서 5분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울기 a. a는 5분의 2. 그 다음에 x절편을 b라고 하는데요. y에다 0을 넣어 봅시다. 0은 5분의 2x 빼기 1이요. 5분의 2x는 1인 거죠. x는 2분의 5가 되고요. 그럼 x는 2분의 5가 됩니다. 자, x는 2분의 5가 됐네요. 자, 그러면 x는 2분의 5가 되었고 그럼 이제 이거는 2분의 5,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x절편은요. 어쨌든 x절편은 b라고 했으니까 이게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절편이라는 거는 요거 그대로 봐주면 되죠. x한테 0을 넣을 것도 없이 그냥 저게 y절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c는 빼기 1이 되죠. 자, 그러면 5분의 2, 2분의 5, 그 다음에 빼기 1까지요. 5분의 2와 2분의 5를 곱해달래요. A랑 B를 곱해달라고 그랬으니까 5분의 2 곱하기 2분의 5, 그 다음에 빼기 Y절편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 몇입니까? 1이죠? 둘이 약분하면 1이죠? 1이고요. 빼기 빼기는 더하기죠.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48번째 개념. 1차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정비례 형태에서 위아래 움직임까지가 1차 함수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그대로인 거예요. 직선이면 다 뭐라고요? 이거든 다 정비례인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뭐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냐면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우측 방향으로 올라가는 건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고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뒤에 붙는 숫자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올리거나 내린다고요. 뒤에 양수 붙으면 통으로 직선을 올리고 음수면 통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데 여기 지금 여기 0보다 어때요? 위에 있죠? 그래서 뒤에 양수 더했다는 표현인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보죠. 이거 어때요? 기울기가 우측 상단이면 양수입니다. 기울기 양수고요. 여기 원점을 기점으로 직선이 통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뒤에 음수 더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알아보실 수만 있으면 돼요.
이걸 정말 식으로 구하라거나 부호를 맞추는 질문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여기에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너무 당연하죠?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 그리고 직선이 완벽히 똑같으면 일치.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같은데 뒤에 위아래 움직임이 다르면 평행. 만약에 위아래 움직임까지 똑같으면 일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그냥 용어적인 것. 이 표현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73번 볼게요. 1참수의 그래프의 x절편을 p, y절편을 q, 기울기를 r이라고 하겠대요. 자, 일단 x절편부터 봅시다. x절편은 x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y가 0이 되는 거였죠. 근데 이미 이 그래프에 나와 있네요. y가 0이 되는 때는 여기잖아요. 여기. 이거 빼기 5, 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축 위에 있는 게 x절편이고요.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게 y절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절편 빼기 5, y절편 빼기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r이라고 했는데요. 기울기는 뭡니까? 여기 밑에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죠. x의 증가량, 여기 빼기 5에서 0까지는 몇 칸 증가합니까? 5 증가하죠. y는 3 감소했죠. 그래서 기울기는 5 증가할 때 3이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빼기의 곱이니까 일단 빼기 나올 거고요. 5랑 5를 약분하면 3, 3은 9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봐야 될 거는 기본적인 용어인데 크게 두 가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가 기울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울기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기울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건 A 대비 B로 전환해서 나오겠지만 일단은 그 기울기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참수의 이 포맷에서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 절편이요.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에도 나는 기울기와 절편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 용어들이요.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 기울기랑 절편을 바로 읽어줄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